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을 통해 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템의 본질 강의를 준비한 황은기라고 합니다. 저는 테크 스튜디오 대표고요. 저는 3D 프린트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디자인 전문 회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8기 가을 학기를 이제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 싱킹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창업분과 쪽으로 좀 멘토링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남대학교 사회적 기업 창업분과 전문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2020년까지 대전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청춘정거장 창업분과 멘토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쯤 그 최우수 벤처인 대상을 수상을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 2월쯤 해가지고 중진공 이사장 표창장도 좀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이제 그 3D 프린팅 경진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그 디자인 싱킹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과연 그 학생들한테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효율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순대국밥집에서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수저하고 젓가락에 이제 휴지를 이제 깔아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소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멘티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가끔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휴지와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어떤 거는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어떤 저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수저도 그 공중에 뜨게 되고요. 젓가락도 이제 공중에 뜨게 되죠. 그러면서 위생도 이제 챙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어떤 저의 행위를 그 부가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휴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어떤 사소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마치 대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사실 그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그 생각을 좀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큰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남들이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굉장히 필요로 한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동맥경화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몸에 막 기름이 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 속꼬리곰탕을 이제 끓이시면은 항상 기름을 항상 걷어내셨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을 걷어내는 게 굉장히 좀 그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찾아봤던 아이템인데 기름을 거르는 국자를 하는 그 개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자가 어떤 그 칸막이가 있어서 한쪽으로는 맑은 국물이 떨어지고 그 떠 있는 기름은 다 그 알아서 자동으로 걸러주는 그런 아이템을 이제 가지고 나왔길래 이런 국자는 사실상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어떤 그 칸막이 하나를 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효용 가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이렇다 생각을 했어요.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이제 그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신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 그 포르투갈에 가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가려고 했다가 이제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이러한 어떤 행적을 굉장히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면서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거 뭐 어렵다고 이제 유세를 떠나라고 했지만
콜럼버스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상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현실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내 주는 거는 약간 다른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콜럼버스 달걀이 유명한 일화가 나오게 되죠. 달걀을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달걀 밑부분을 깨는 행위로 간단하게 이제 그 계란을 세웠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건 약간 각색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콜럼버스 달걀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디어를 내봤던 사람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평가를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무시받는 그런 듯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크게 주눅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초반에 이제 아이디어가 결과물은 쉽지만 도출을 해내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자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다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도면 이 정도까지밖에 인지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저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설계도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미적인 부분,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대안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디자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다른 어떤 개념과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인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위적인 행위가 무엇을 위한 인위적인 행위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어떤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형태 조화, 두 번째로는 경험의 창출,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조형이라고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곡선들, 그리고 옷, 패션쇼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형태적인 어떤 부분이 된다면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 내준다든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조형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조각공원 같은 뭐 그런 어떤 조각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활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새롭게 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드는 예시가 원래 식자재 그리고 이제 그릇 같은 것들이 원래 사기 그릇이나 이제 유리 그릇이었었는데, 원래 1950년대쯤부터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일단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자재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끼게 됐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제 경남, 그 전에 이제 다시 얘기를 일단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근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인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목적도 없이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을 한다,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의미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어떤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살다와 알다. 그 사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삶을 풀게 되면은 살암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떤 동물들은 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알고 이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오로지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디자인이라는 인위적인 행위를 바로 이 살아가는 것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이런 사람을 그 위주로 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연 동물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서는 무엇을 느낄까요? 동물들은 그냥 짝대기 하나로만 이제 보겠죠.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서는 사람의 옆모양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경남 사천시 대포항에 지금 얼마 전에 설치한 그 조형물이에요. 오늘이 2021년 3월 초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멀리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러면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사실상 이거를 길게 느려본다면은 그냥 하나의 길다란 어떤 동관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동관을 어떤 그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뭔가 그 또 다른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 다른 어떤 각도를 구도로 찍은 작품을 좀 보여줄 건데, 지금 보여드릴 건 약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역광이라서 이게 좀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이제 해가 뜨는 이제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그 해 키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신선한 경험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조형물이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을 위한 어떤 그 인위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린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제 하는 강의 중에 이 원형이 나중에 그 처음에 이제 MVP 제작부터 해가지고 린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고객 검증, 그 다음에 스케일업 단계에서도 이 그림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성인데요. 이게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설명을 할 때는 디자이러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즉 욕망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창업 아이템의 가장 근본이 되고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디자인 싱킹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과연 이곳에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템은 사실상 개발해도 전혀 쓸모가 없게 돼요. 만약에 이런 어떤 제가 예시로 드는 게 마우스 손가락 골무예요. 마우스 손가락 클릭하는 게 아파서 손가락 골무를 개발했는데, 혹시 손가락 골무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많이들 물어보는데, 골무가 왜 필요해? 아파도 그럼 잠깐 쉬었다 하지.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 사실 그 롤도 하다 보면은 클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지나고 나서 아프지 게임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것도 뭔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템은 전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이어러빌리티,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사람의 욕망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이걸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호스가 없는 샤워기를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우리의 상상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워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샤워호스 없는 샤워기가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연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가, 생산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는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메이커 문화 확산까지만 생각을 하신다면 사업성, 지속 가능성까지는 사실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도 사실 그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냥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캠페인 같은 의식 개선 같은 거는 블로그에 좀 올려서 한번 이런 거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공차 맞춰가지고 그냥 망치로 두드리면은 다 들어가게끔 제가 공차를 맞춰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식의 개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그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만약에 뭔가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면은 생산하는 비용들, 그다음에 유통하는 비용, 그리고 서버를 유지하거나 이 유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유지가 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블 하다고 이제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다는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즉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이커의 행위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냥 의식을 개선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폭발력 있게 퍼져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말로 좀 꺼내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이 없이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가, 즉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과 기술이 합쳐졌을 때, 그리고 기술과 사업성이 합쳐졌을 때, 사람과 사업성이 합쳐졌을 때는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술 혁신, 과정 혁신, 감성 혁신들이 이제 합치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운데 경험 혁신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디자인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디자인 싱킹이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은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미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디자인이라고 했다면, 디자인 싱킹은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잡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나 개념에는 그 단어나 개념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은 명사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명사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다른 어떤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해보고 접해보고 스스로가 좀 많이, 저도 이제 창작 활동들, 메이커 활동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은 바로 사람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메이커톤이라든지 해커톤, 무박 2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인간이고요. 거기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큰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의 어떤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맨 처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 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처음에 공감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바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define 단계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돼주죠. 그게 바로 이제 아이디에이션이고 아이디어 내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테스트는 결국에는 고객 검증이에요. 고객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세웠던 이 가설들, 문제를 정의를 한 게 올바르게 정의가 됐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 올바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기 미안해서 이 아이템 어때요라고 하면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 고객 검증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주고 왜 싫은지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한 사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제가 들여야 될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출발은 먼저 디자인 싱킹의 출발, 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자, 그러니까 메이커 여러분들의 이런 가설을 문제를 정의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 내는 것도 역시 창업자 그리고 메이커들의 가설이죠.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게 디자인 싱킹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고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가 바로 린 스타트업 단계예요. 린 스타트업은 이거를 지속 반복하는 것을 바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큰 그림이 빌드 메저 런이라고 하죠. 디자인 싱킹에서 이제 했던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게 프로토타입도 이제 그 시제품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시험 삼아 만드는 제품이 시제품입니다. 이 시제품도 낮은 단계의 시제품이 있고 높은 단계의 시제품이 있어요. 근데 낮다 높다는 이게 고급지다, 이게 저급하다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랑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이 낮은 단계의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이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창업자 여러분들의 그 노력,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빠르게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요. 높은 단계의 시제품은 약간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좀 많이 들여서 좀 고급화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제품의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다음 단계는 바로 목업 단계입니다. 마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목업 단계에서는 실제로 저희도 이제 CNC라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제품과 99.9% 정도 일치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조그마한 제품들 만들면은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좀 큰 제품을 만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거는 양산품으로 그러니까 상품으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딱 세상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이제 만드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고객에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빌드 단계이고요. 빌드 단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은 바로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어떤 제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앱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랜딩 페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우리의 핵심 가치를, 서비스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예로 저는 토스를 예로 드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승건 대표라고 이제 비바 리퍼블릭과 토스의 대표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승건 대표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거기는 서버 개발자분이 6시간 만에 랜딩 페이지를 개발을 해서 바로 런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메저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객에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먼저 납품을 해주고, 그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60%가 넘는지, 40%가 넘는지,
그리고 또 이승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랜딩 페이지의 어떤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페이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느냐. 그 전에는 그 대여섯 개 정도 그 아이템은 그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제작했었을 땐 그 몇백 명, 몇십 명, 몇백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3초 간편 송금 서비스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한 몇만 뷰가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측정을 하는 뭔가 그 지표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측정에 따른 데이터가 쌓이게 돼요. 근데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만으로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약간의 가공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 요약한 것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린 스타트업 단계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런은 학습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 싱킹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고객의 문제를 공감을 해서 그것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한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여기 아이디어와 빌드에 녹아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이 서로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면은 그것을 바로 고객 검증을 통해서 바로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고객의 문제를 짚은 사람들은 당연히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에 나와 있는 99.9%는 고객 검증을 했을 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이 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템이 그대로 가게 되고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빌드, 메저, 런을 통해서 이터레이트하게, 그러니까 지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이고요.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하는 단계는 바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그 그림을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디자인 싱킹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한, 단단한 뭐 이런 걸 뜻해요. 이 고객의 문제는 이제 확실하죠. 공감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브스트랙트는 바로 추상적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창업자 그리고 메이커 여러분들의 어떤 가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가설. 그리고 이 가설을 통해서 고객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할 거야.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빌드가 나와 있는데 빌드도 이제 콘크리트 단계에 있죠. 이제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거는 확실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쌓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게 되는 거고, 옆에 보면 그 이터레이트라고 이제 원이 세 개가 동그랗게 이제 있죠. 이쪽에 이터레이트는 바로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피봇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방향 전환. 농구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기술인데 피봇은 핵심 가치는 그대로 두고 방향만 전환하는 기술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농구에서도 세 발자국을 뛰었을 때, 그러니까 공을 잡고 세 발자국을 뛰었을 때 워킹 파울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워킹 바이올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 뛰었던 발을 그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지, 뭐 슛을 할지, 그리고 공을 뭐 홀드를 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피봇을 하든지 이거를 드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가져갈지 포기를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싱킹에서 이제 갖고 있는 정신은 틀렸다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이 의견을 내는 게 만약에 뭔가 하나에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할 때는 어떤 좀 촉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한번 뿌리를 쭉쭉쭉 뻗어서 뭔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쭉쭉쭉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과 이제 린 스타트업, 그다음에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서로가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디자인 싱킹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 그 예시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감하기에는 제가 토스를 이렇게 그 선정을 했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는 그 비바 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셨고, 원래 이승건 대표님은 원래 치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제 이승건 대표님은 치과 의사를 하다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을 그 하나 저기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했던 독서 모임이 올해도 똑같이 독서 모임을 하게 됐고, 그게 송년회였었어요. 송년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하게 모인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작년에 모였던 것과 올해 모인 것이 진짜 5분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치과 의사 분들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고통을 그 해소를 해줬었지만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원치 않으셨다고 해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나의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 소집 해제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창업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창업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코파운더를 만나기까지 일단 9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빌딩을 한 5명까지 하는데 2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팀빌딩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2년 동안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토스, 그러니까 비바 리퍼블리카 팀에서 8가지 아이템을 시도를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때 제작을 했던 게 투표 아이템,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셀카봉 아이템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 아이템, 뭐 SNS,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었는데 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쓰지 않을까를 이제 그 회고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었지 고객이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토스는 그 사업을 멈추고 팀원들이 다 바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신촌이나 뭐 홍대나 뭐 이대, 건대 이런 곳으로 이제 핫플레이스, 강남 이런 곳에 흩어져서 카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유심하게 듣고 거기다 문제점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이 고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석 달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3달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100가지를 리스트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고객 검증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그 MVP를 제작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그 이승건 대표님도 그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토스를 만들었을 때는 토스 앱을 제작한 게 아니라 그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이승건 대표님이 간단하게 하시고 6시간 만에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이걸 주말에 이렇게 배포를 했었었는데, 주말은 SNS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게 광고를 딱 해보니 몇만 뷰가 딱 찍힌 거예요. 그 전에는 8번 사업 시도를 했었을 때는 끽해봐야 하고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밖에 서비스가 안 됐지만 3일 만에 몇만 명이 찍힌 것을 보고 여기에 바로 고객이 있구나, 우리는 이 아이템을 개발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멘토들과 이제 그 투자자들 분들께 이런 아이템이 이미 시장에서 그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하면은 이 아이템이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건 대표님이 그때 이 토스 아이템을 밀어붙이게 된 거는 여기에 바로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은 그 금융당국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아이템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2달을 운영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타트업이 이런 동네에서 하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창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곳에다가도 똑같이 반복 지속 가능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중에서도 이제 스타트업과 이런 소상공인 창업과 다른 거는 바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10% 20% 성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0에서 500% 성장, 거의 로켓과 같은 성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어떤 아이콘에 비유를 한다면은 로켓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켓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는 초속 11.2km입니다. 최소 11.2km에 도달을 해야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고 우주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초 만에 돌파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고요. 그렇게 실제 성장을 했지만 출시한 지 2달 만에 이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그리고 1년간의 지루한 싸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쪽에 이제 창업의 스토리는 이제 다른 어떤 기회가 됐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토스를 고객 문제 공감에 넣어놓은 부분은 처음에 일단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한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뭐 카페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어떤 고객의 불만들을 접수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감하기라는 단계에서 이 예시를 들게 됩니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어떤 기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3분의 1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침대가 있죠. 여기는 침대, 매트리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딩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져 드립니다가 3분의 1의 브랜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결을 해주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를 해주면 바로 여기에 가장 많은 어떤 고객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바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침대 시장이 어땠었냐면은 스프링에서 메모리 폼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직도 제조사에서는 스프링 침대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정의를 또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제작자들, 침대 제작자들은 50, 60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 1000번의 어떤 MVP 제작을 통해서 이 매트리스가 어떻게 해야지 사용자들이 정말 편한 그런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게 됐고, 굉장히 빠르게 MVP를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한테 이 매트리스를 제작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제가 3분의 1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여기에 대한 고객의 정의를 굉장히 뾰족하게 했습니다. 아까 디자인 싱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였었잖아요. 유저를 먼저 정의를 하고서는 브랜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 이 세 개의 어떤 교집합에 있는 집단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개발자 집단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일단 기술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요. 1년 1년이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술 개발을 직업적으로 많이 하고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야근도 이제 많기 때문에 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충분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도 개발자들이 원하는 그런 스펙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2층은 무엇 때문에 했고 2층은 무엇 때문에 했고 이거는 이런 피처셋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기능들에 대한 어떤 그 브랜딩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라고 하면 이제 공짜죠. 그리고 미엄이라고 하는 것,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혜택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 중 하나가 무료로 이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리고 뭐 부가 기능을 이렇게 유료로 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별로면은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뭐 이런 것도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분의 1은 프리미엄 전략을 이렇게 먼저 사용자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별로면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겠습니다. 하지만 써봤을 때 괜찮으시면 구매를 해주세요라고 했었고, 이 50% 이상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60% 이상이 구매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이제 그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3분의 1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의 문제, 시장의 문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뾰족하게 그 유저들을 그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이렇게 받던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스타스테크라는 곳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스타스라고 하면 별이죠. 별, 즉 불가사리를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공성 구조체라는 것을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돼요. 다공성 구조체는 불가사리의 어떤 뼈를 분해를 하면 나오게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다공성 구조체가 어떤 염화칼륨이라는 어떤 이온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융빙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즉 얼음을 녹이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과학고를 다녔었어요. 이제 과학고를 다니면서 서울대 교수님도 이제 그 찾아가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이제 그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대장을 받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연대장님이 이 그 양승찬 대표님이거든요. 양승찬 대표님한테 투자를 한 걸로도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를 이제 혁신하는 그런 그 아이템인데, 이 불가사리에서 다공성 구조체 뼈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염화칼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아마 기록상으로는 그 염화칼슘보다 한 1.7배 정도 이제 그 융빙 성능이 뛰어나고, 지속 시간은 2배 정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부식률이 염화칼슘이 기준이 한 20% 정도 되는데, 한 지금 스타스테크 제품은 한 0.3에서 0.5 정도밖에 부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불가사리가 그 해수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골칫거리여가지고 연간 3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불가사리를 채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부들이 이제 조업을 할 때 불가사리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에 버렸었었는데, 이제 불가사리가 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번식력이 뛰어나서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해수부에서 그래서 그 어민들이 이제 조업을 하게 되면은 그 불가사리를 이제 그 들여왔을 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불가사리를 수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부는 저 냉동 창고에 이제 얼렸다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태우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역시도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스타스테크라는 어떤 기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스타스테크를 처음 접했을 때는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다공성 구조체 연구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다공성 구조체 물질을 이제 빼내고 나서 남은 것들은 또 산업 쓰레기가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조차도 양승찬 대표는 해결을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봤던 것이 불가사리의 그 피부에는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콜라겐 추출을 해서. 그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가사리 먹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체내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뼈를 추출을 하고 콜라겐을 추출을 하고 난 나머지가 굉장히 좋은 비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한 그 융빙 제품,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게 됐고요. 화장품 사업을 하고 비료 사업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지구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스타스테크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게 되죠. 이제 우리가 메이커 문화 그리고 아니면 창업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예시를 제가 이제 들려드리게 된 건데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 세계가 좀 많이 크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이엔드급의 어떤 기술이죠. 그런 어떤 기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는 우리의 의식도 한번 확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양승찬 대표님이 걸어왔던 길을 굉장히 짧게 요약해가지고 이제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갖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양승찬 대표님도 굉장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많은 해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납품이 될 때 일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톤 단위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됐거든요. 비료처럼 우리가 20kg씩, 40kg씩 이렇게 포장을 한 게 아니라 톤 단위로 납품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했으면 사실 사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STCO1이라는 어떤 그 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비료 옆구리를 잘못 만져가지고 그 봉지가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1톤을 다 쓸어 담기도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만드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다 이분은 해결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그리고 토양에 들어가는 어떤 비료를 만드는 거는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어떤 취지, 이런 좋은 뜻에서 많은 어떤 멘토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붙어서 이 그 아이템을 이렇게 성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메이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좀 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 디자인 싱킹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존중하고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잘 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디자인 싱킹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유엔에서 2015년 9월 달에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UN SDGs예요. 아까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UN 회원국들끼리 17가지의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됐고요. 이 17가지 문제 중에 더 디테일한 문제 169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그 발전 목표를 통해서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엔의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UN SDGs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빈곤 퇴치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아가 종식이 되는 부분.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는 성평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 번째는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이거는 다 제가 나열을 해드리기보다는
한번 저기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한번 따로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UN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런 몇억 명들 그리고 몇십억 명들 몇 퍼센트 이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 인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해 놓은 아이템이 없다면은 이 아젠다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서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적정 기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어떤 지역 사회 자체에서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는 생산물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산업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약간 뒤처진 곳은 그렇게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일어나게 됐죠. 이제 기술 지체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그 개념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서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고 그 표현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철학에 대한 부분은 따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먼저 제대로 짚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이 라이프 스트로우는 어떤 전기가 상관없이 물을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99.9%의 세균, 박테리아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하나면은 700리터 정도의 물을 정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게 한 사람이 1년에서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못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수 장치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그 물을 먹고선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한 개당 20달러입니다. 좀 굉장히 좀 비싼 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24,000원 정도가 되게 되죠. 빨대 너무 이제 빨대로 하고 하기엔 너무 작지만 아무튼 이것도 잘 못 사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은 많이 사들이지 못해서 충분하게 보급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잠깐 이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해결책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에너지를 통하지 않고 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그 물을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던 것. 이게 바로 이런 적정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첨단 문명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는 개발하기 이렇게 어려운 제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라이프 스트로우를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히포 워터롤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노란색의 어떤 양동이를 이제 이고 가죠. 근데 양동이를 이는 것보다 지금 이거는 수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물탱크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이 히포 워터롤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약 90리터의 물을 보관을 옮길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 노란색 양동이로 물을 옮기게 된다면은 아무리 많이 담아봐야 한 13에서 17리터,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5배 정도 되는 양의 어떤 물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5번 갔다 올 거 한 번만 갔다 오게 되면 됩니다.
그럼 남은 그 나흘 동안은 어떤 이 사람들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진짜 우리 쪽에서는 어렵지 않은 그런 기술인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이 살기 어려운 국가에 갔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서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으로 히포워터 롤러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파딘팟 냉장고라고 해요. 냉장고 속,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 이게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그 바깥의 온도와 안쪽의 온도가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10도까지 차이가 나려면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토기로 된 항아리 안에 그 사이를 이제 그 모래로 채우고요. 이 모래 위에다가 다시 항아리를 넣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진짜 기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이,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모래를 채워놓고 다시 항아리를 이렇게 얹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이 기화열이 이 냉장고 속을, 항아리 속을 냉장고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깥의 온도와 10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결과는 그러니까 그 생산해낸 가지나 이제 피망이 3일 정도 이제 그 밖에서 보관할 수 있다면은 이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에는 약 30일 정도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어떤 돈도 없고 전기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어떤 적정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험 결과들을 더 따져보면은 이 어떤 토기보다는 뭔가 좀 철이 좀 더 이게 효율이 좋고, 그리고 물보다는 아세톤이나 알코올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았지만 이 적정 기술은 그 인프라 수준까지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사회에 맞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파딘팟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좀 충분해야 된다는 그런 기후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의 기화열로 그 안쪽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이 최대한 빠르게 많이 증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건조한 기후에 메마른 그런, 그러니까 건조한 기후에 그 굉장히 고온의 그 열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우 좀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요. 2019년도 타임지에서 그 최우수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율크의 솔라카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모여 있고 소의 모양을 한 뭔가 구조물이 하나가 있죠.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차징 스테이션, 그러니까 충전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충전소를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그리고 기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태양열 패널에서 발생한 전기를 차징 스테이션에 연결을 하고 그거를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그 장성은 대표가 그 율크의 대표님이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차징 스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는 집안에서 아프리카도 핸드폰을 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그 충전을 이제 하려면은 6hours 라운드 트립이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실링이라는 돈을 내고 차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시간 정도 떨어진 차징샵에 가서 20실링을 내고 충전한 걸 가지고 또 3시간 동안 또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제 아이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소를 치고 양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 차징샵에 가가지고 이제 충전된 어떤 배터리를 사오거나 나머지 시간에는 굉장히 큰 그 가정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성원 대표님이.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게 이 소의 모양을 한 솔라 스테이션, 솔라 카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솔라 카우라는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요. 이 소 등에 그 위에 다시 보시면은 소 등에 태양열 패널을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밑에 그 소의 어떤 그 젖을 짜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충전기를 이렇게 충전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끼우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충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히려 이 오래 걸리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성능이 너무 좋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징샵에 갔다 올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듣는 시간 동안 그 충전이 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아이들이 그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 그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가면은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가 집안에 무언가를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가정폭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집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뭔가 전기를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이 장성원 대표의 율크 솔라카우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클라로스라는 어떤 마치 해리포터의 주문 같은 그 어떤 운동을 이제 벌였었는데, 와클라로스라고 하면은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그 양을 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가면서 와클라로스라고 하면은 이 물통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서 또 학교에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된 게 이제 장성원 대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게 과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 한 가지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2019년에 이런 그 타임지에서 일단 선정이 돼서 상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접하지 못했었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발명가가 이미 있고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참고로 2021년에 그 G4B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큰 뭔가 환경 그 회의가 있어요. 세계 정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그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엔 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의 굉장히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될 법도 한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지금에 있는 제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게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아이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아이디어, 이게 제가 이제 그 따로 유인물로 나눠드릴 UN SDGs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크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서스테너블,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모델이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성도 사실은 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솔라카우가 갖고 있던 문제점 중 하나도 바로 그거였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배터리 하나당 한 셀당 3만 원이에요. 아까 2만 원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였었는데 3만 원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각 국가별로
저기 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온실 효과 때문에 CO2가 이제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지금 덥게 만들고 있죠. 굉장히 덥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이제 올라가게 됨으로써 뭐 그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농작물의 수확량은 5%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G4B의 어떤 에서 저기 일어나는 하고 있는 회의고, 이 탄소 배출권을 국가별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해낸 에너지를 어떤 그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도 좀 이런 어떤 정보를 좀 알게 되면은 좀 더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게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요. 결국 디자인 싱킹의 어떤 중심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근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 중 하나가 바로 그 경물 취지입니다.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변하지 않는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메이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겠죠. 하지만 이 기술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문학이 근데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 주변에 관심 있는 역사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시면 뭐 포도주의 역사 이것부터 좀 공부를 하게 되시면 되고요. 포도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고전들이 많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우리 항일 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반일 운동을 할까? 우리는 일본을 왜 싫어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그 근본적으로 가야 될 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좋은 질문에서부터 이제 비롯되게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혁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개발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업가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 괴짜기도 했지만, 어쨌든 인류한테 준 어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은 인류를 굉장히 크게 앞당긴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문명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기술과 인문학의 어떤 그 교차점에는 스티브 잡스의 정신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스티브 잡스의 어떤 일대기에도 좀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애플이 현재까지 이뤄놓은 달성해놓은, 그리고 인류한테 제공해놓은 이런 뭐 아이팟부터 해가지고 아이폰, 맥북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기술이 이미 인류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는데 이것을 포기함으로 하면서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질문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봐요. 그럼 과연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면은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밥 먹고 차 한잔 하는 시간? 이 2시간 동안과 어떻게 지금 이 인류를 편하게 해놓은 기술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저는 철학을 조금 접해봤다면은 이 소크라테스와 나눴던 이 자그마한 어떤 대담 속에서 좋은 질문을 뭔가 끌어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소크라테스가 어떤 답변을 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조인을 해본다면은,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격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경물치지의 어떤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물의 본질, 그럼 경물치지의 본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물의 본질은 굉장히 명사형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식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질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무는 딱딱하고 성장하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땅은 중심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금은 딱딱하고 쇠기도 하고 뭔가 자르는 그런 성질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축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소풍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운동장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우리 집안에서 축구를 안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것들이 경물치지고, 사물의 격을 아는 데서부터 이런 어떤 우리의 사고 의식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한번 명사형으로 정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물의 격이,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무엇을 뜻하는지도 한번 명사형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가 있겠죠. 하나의 어떤 성격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진로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나는 뭐 이공계열 쪽으로 많고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문학력은 좀 약간 낮고, 그리고 이런 예술에 대한 감각은 좀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공간 능력이 막 떨어진다. 그럼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속성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게임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뭐 스트롱, 뭐 덱스, 그다음에 뭐 인트, 뭐 지능,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지만, 사람은 사실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으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변 상황들, 그 사람들, 이거를 공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공감을 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형으로 나열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해결해줘야 될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뭐 나는 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싶다라든지, 이따가 뒤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근데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종종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기술과 인문학의 사이의 어떤 이정표예요. 가는 것들이 굉장히 멀죠. 이정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직각으로 교차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기술과 인문학은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기술의 근본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아무 곳에도 쓸 곳이 없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그런 기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의 가장 어떤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고 알게 되시면 되고, 어떤 다른 강의와는 약간 다르게 저는 철학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건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해결을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철학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어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한번 적용을 잘 시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워크시트지가 이제 있어요. 워크시트지는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일단 그 프로블럼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처음에 내가 이제 어떤 아젠다를 정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고객이 어떤 문제가 보이지를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유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저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결이 되면은 유저들은 어떤 그 변화가 생길지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있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이제 팁도 이렇게 있는데 단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돼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거창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젠다를 정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UN,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찾으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의미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인해서 커다란 혜택을 입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이야기가 크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일단 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워크시트를 좀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디자인 싱킹에서 이제 저도 이제 쓰였던 어떤 장표인데, 일단은 이걸 저의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제가 지금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이 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좀 더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통을 좀 해결해주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인체는 언제든지 노화가 될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은 건장하게 살지만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disabled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용이 어려운 뭐 이런 뜻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낮게 깔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 3.8%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많은 우리나라 국가의 3.8%나 되는 장애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러기도 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는 것을 꺼립니다. 이런 어떤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그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설계를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각장애가 있고 그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마다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인들, 그러니까 디세이블드한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그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슈는 제가 건강할 때 뭔가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굉장히 고통이 큰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화가 되면은 나중에 관절염도 생기고 이렇게 어깨도 뽀근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미리 되게 디세이블드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놓는다면은 저 역시도 살기 편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뭔가 이 주변을 인지를 하고 적어도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TT나 TTS 같은 그런 기술들도 좀 관심이 많아요. STT는 사운드 투 텍스트, 그다음에 TTS는 텍스트 투 사운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정의를 해주고 텍스트에 있는 거를 다시 사운드로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 기술이기도 한데 TTS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사운드로 읽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뭔가 이렇게 접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도 어떤 아이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솔이라는 유튜버가 이제 시각장애인 최초로 10만을 찍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본인이 유쾌하게 살아가고
순댓국을 먹을 때 그 친구랑 이제 소주 한잔 할 때 무엇이 불편한지, 그래서 깍두기를 먹을 때 이게 깍두기인가 김치인가 하고서는 햄버거를 먹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커피숍에 갈 때 무엇이 불편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유튜브를 찍더라고요. 마침 되게 잘 됐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당사자들이 진짜로 그 불편한 게 뭔지를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유튜버가 자기가 평소에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놔서 저는 그 사람의 문제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관심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떤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 아젠다에 따른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커피숍에 갔더니 어디 앉을지 몰라, 메뉴판이 안 보여,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바닐라 라떼인데 바닐라 라떼가 뭐 없는 곳도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 고객의,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을 파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템을 뽑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없는 거를 새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없는 거를 만드는 거에는 굉장히 큰 공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먼저 그 빌드 매저런을 통해서 이렇게 그 풍성하게 갔다가 결국에 나오는 거는 새로운 아이템, 조그만 아이템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은 이 많은 것들을, 백그라운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아이템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또 꽃이 똑같이 이제 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좀 세상에 좀 필요로 하고 메이커 문화들이 좀 크게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도 이제 지금 그 저희 회사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메이커 문화 확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커 문화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내가 개발했던 것들, 그리고 상대가 좀 해결하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고 확산을 하는 그런 문화가 메이커 문화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캠페인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픽처를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의식 개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맞다, 우산, 이거를 좀 더 변형을 하면은 맞다, 히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하도 이렇게 히터를 틀고 가가지고 제가 그 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히터를 켜고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마따 우산에서 사실 착안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아마따 우산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석을 활용을 해서 그 입구에다 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개선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터를 잘 끄고 다니는 그런 인식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확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 혹시나 집이나 아니면 어떤 사무실을 나갈 때 마스크를 꼭 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인식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메이커 문화 중에 이제 하나고, 제가 이제 작게 그냥 저기 그 사회 활동을 좀 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저희 블로그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바로 3D 프린팅 출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제 작은 데서부터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커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고객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성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공감을 해보고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고요.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한번 크게 확장을 해서 뭔가 이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야기,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기술과 인문학이 겹쳐지는 곳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적정 기술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막 활성화되게 막 운영되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괜찮은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제 카카오톡 이 채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부분,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떤 것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적어도 아는 만큼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공감을 하고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인증을 하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디자인 싱킹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